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사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물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대인사고는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대물사고는 그래도 피해 변제를 하면 되니까요.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12대 중과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은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그 12대 중과실 안에 음주운전이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가 해당하고,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겠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당연하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또 별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뭐가 좀 중요하게 되냐면은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아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특가법에 따라 가지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겠다, 상해에 이르겠다,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위험운전치상,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치사가 되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상 위험운전으로 가게 되면은 상해 또는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음주운전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 교통사고까지 더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은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추가적인 형사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경우에는 이런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냥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면은 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안 돼 있었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사비를 들어서라도 형사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음주운전 경위, 뭐 다른 가정형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주장하되, 추가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가 중요하다. 요 점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되면은 형벌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려요. 과도한 음주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0.15 정도가 넘어선다. 0.2% 넘어선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0.2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죄로 우유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0.15 사이라든지 그걸 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내가 운전 자체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함부로 진술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위험운전치사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부터 반드시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때 운전하시기 좀 힘드셨겠네요? 뭐 이런 어떤 유도심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또는 내가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위험운전치사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는지가 굉장히 형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힘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일반 그냥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냥 교통사고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위험운전치사상에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0.178 정도 됐는데요. 덩치가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술을 많이 안 드셨어요. 그런데 끼어들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서 처음부터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그냥 또 넘겼어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다행히 검찰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부각시켜가지고 이것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라는 점 부각시켜가지고 검찰에서 법원 올릴 때는 위험운전치사상을 빼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이 4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예가 있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수치가 0.15 넘어가지고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만약에 의율되거나 조사받게 되시면은 절대 긴장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 그 적용법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지상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집행유예 직전에 집행유예 전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4회째인데 교통사고까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실형된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푼 사건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났다.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수치가 조금 낮다. 이때도 집행유예 받은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4명, 차에 4명이 타고 있었어요. 4명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까지 갔죠? 그래도 그나마 좀 경미한 상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3회째였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선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일단은 이야기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런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사건들을 잘 처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플러스 교통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것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